안녕하세요. 2학년 경제 28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수요와 총공급의 의미, 국민경제의 구성과 흐름이라는 주제로 이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수요와 총공급의 의미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총수요 곡선, 총공급 곡선의 이동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화에 따른 균형 물가와 균형 GDP 변동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총수요와 총공급의 의미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총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총이란 말, 이 총이란 말은 총수요죠. 총수요. 수요를 총은 이렇게 여러 개의 수요들을 모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집합시켰다. 그래서 수요, 굉장히 이것저것 수요가 많겠죠. 개별 경제에서 이것저것 수요가 많은 거를 우리는 지금 국민 경제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개별 경제에 있는 수요들을 다 모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총수요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총공급이란 말도 각각 개별 경제의 어떤 공급을 다 모았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거시경제, 좀 더 넓게 보는 그런 거시경제, 국민경제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총수요와 총공급은 수요와 공급을 다 모은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수요라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 구입하고자 하는 거, 수요는 사고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을 다 모은 것이 바로 총수요다. 그러면 여기 경제 주체는 뭘 의미할까요? 경제 주체는 바로 가계, 기업, 정부, 그 다음에 해외, 국외 이런 경제 주체들이 있죠. 이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 구입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모은 거, 이게 총수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 경제의 어떤 흐름을 봤었죠. 거기에서 지출 국민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 요소를 보면은, 총수요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구성되고, 이 순수출이라는 의미는 뭐라고 얘기했죠? 일단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그게 수입해 오는 거죠. 그 수입해 오는데,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외국산 자동차를 수입해 오면은 우리가 그거를 소비 지출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수입으로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순수출이 바로 총수요의 어떤 구성 요소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총공급은 한 나라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모든 기업들이 생산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총공급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국내 총생산으로 계산된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공급은 국내 총생산과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내 총생산에 대한 총수요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 이렇게, 그리고 순수출. 그리고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을 좀 살펴보면은, 자, 먼저 총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다른 조건은 일정한데 각 물가 수준에서 총생산물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수요량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했는데,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세로축은 물가, 가로축은 실질 GDP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우리가 개별 경제에서 세로축이 그 프라이스 해갖고 뭐였죠? 그렇죠, 가격이었죠. 그리고 가로축은 거래량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게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이 가격, 개별 가격들이 다 모여서 물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래량들, 생산된 거래량들이 다 모여서 국내 총생산 GDP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로축과 가로축이 바뀌고, 이 총수요 곡선은 역시 우하향하는 모습을 띄고 있죠. 우하향하는 모습을 띄고 있고,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화폐의 구매력이 줄어들어서 총생산물에 대한 수요량이
국내 총생산이 줄어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국내 총생산이 줄어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바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고, 실업은 증가하는 거고, 고용은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총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세로축의 물가, 여기 물가가 온다는 거, 그 다음에 가로축의 국내 총생산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내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할 때 물가가 오르면 가계는 화폐의 구매력이 줄어서 총생산물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이렇게 물가가 내려가면 화폐 구매력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총생산물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해서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서 물가가 P0일 때 총 수요량은 Y0이지만 물가가 P0로 하락하게 되면은 이렇게 국내 총생산은 Y1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공급 곡선이라는 거는 다른 조건이 일정한데 각 물가 수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물의 공급량을 나타내는 곡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오를 때 생산 비용이 물가가 오르는 만큼 오르지 않으면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여 기업들이 공급량을 늘리기 때문에 그 모습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띠고 있고,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세로축에 물가가 오고 가로축에 역시 국내 총생산 GDP가 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량이 증대되어서 총 공급량이 늘어나고 더 팔려고 하겠죠. 다른 조건이 일정한데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물가가 하락하면 기업의 총 생산량이 감소하여 총 공급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서 물가가 P0에서 P1으로 상승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GDP도 실질 GDP도 Y0에서 Y1으로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이 이동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아까 총수요 곡선은 민간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자, 경제에서 곡선의 이동은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쵸? 증가는 오른쪽, 감소는 왼쪽이라고 그랬죠. 자, 마찬가지로 이 총수요 곡선도 증가는 오른쪽, 감소는 왼쪽입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투자가 증가하거나 정부 지출이 증가하거나 순수출이 증가하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민간 소비가 감소하거나 투자가 감소하거나 정부 지출이 감소하거나 순수출이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한 것은 총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를 얘기하는데,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 총수요가 감소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총수요가 증가하는 걸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변화할 때는 이 총수요 곡선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지만은 이렇게 물가 이외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의 이동은 그래프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공급 곡선은 국민경제의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다시 말하면 기술력이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원자재 가격,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우측으로 이동하고, 자,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또는 유가가 상승하거나 또는 다른 생산 비용이 증가하거나 또는 기술력이 하락하거나 생산성이 하락하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왼쪽으로. 이렇게 총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총공급 곡선의 이동이라고 얘기하고, 국민경제 요런 내용들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을 인상하거나 유가가 인상되거나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거나 원료 가격이 인상되거나 아니면은 생산 기술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경제의 균형과 변동을 보면 국민경제의 균형은 총수요와
가격과 총 공급이 일치할 때 균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때의 물가 수준을 균형 물가 수준, 그때의 국내 총 GDP를 균형 GDP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프에서 바로 요 2점이 균형점이 되겠죠. 그래서 P0가 균형 물가, 그 다음에 Y0가 균형 GD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의 균형과 영향 이렇게 돼 있는데, 총수요가 증가하면은 우리가 그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도 배웠듯이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고,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얘기했었죠. 그때는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따졌는데, 여기는 총수요 곡선 또는 총공급 곡선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했을 때 물가와 그 다음에 GDP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총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총수요가 증가한다는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어떻게, 요 균형점이 여기에서 여기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실질 GDP는 증가한다. 이 말은 실질 GDP가 증가한다는 말은 뭘까요? 고용이 증가하고,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실업이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총수요가 감소한다는 거는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물가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실질 GDP는 감소하겠죠. 이때 어떻게 돼? 요 실질 GDP가 감소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실업이 증가하고 고용은 감소한다. 또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총 공급이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공곡선이 오른쪽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 이동하면은 역시 물가가 내려가고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거니까, 자, 실질 GDP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총 공급이 감소하면은 자,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물가는 상승하고 역시 실질 GDP는 감소해서 실업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다음 디딤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